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새벽 4시 예정되어 있는 미 연준의 의사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사록을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도 확인하고요.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만큼 주목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저희 신세계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 이슈들이 시장의 방향성과 각 종목들 간에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는지 그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특별하게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직접 의견 남겨주시고 또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 하면은 원유 재고 발표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연휴로 인해서 하루가 또 미뤄졌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수요일 저녁 저희 신세계와 함께 이끌어 가주실 출연진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방송이신 것 같은데요. 김영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에 이제 처음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뭐 새해 복 먼저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 한 해도 신세계를 통해서 좋은 수익, 첫 단추가 중요하겠죠. 이 시간부터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새해 첫 주가 아닌 만큼 첫 주, 이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첫 주간에 저희 신세계와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뭐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4시에 연준 의사록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또 바쁠 것 같습니다. 김경희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어제장 그 새해 첫 거래일에 미국 증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코스닥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1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뉴스들 속속들이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상승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장에도 1% 넘는 강한 상승세 그리고 오늘도 연이어서 상승 여력을 보여줬는데요. 자, 미국 증시에서도 이 여력 계속해서 이어갈지 그 부분도 저희 신세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진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새해 첫 주간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2018년도에도 해외 선물 투자자들의 워너비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왜 이렇게 화면만 보면 웃음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뭐 새해 첫 거래일을 지나서 뭐 첫 주에 두 번째 날입니다. 우선은 뭐 좀 쉬어가는 것도 전략적인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들은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파동 자체도 짧고요. 그래서 좀 뭐 시험시험 가면서 뭐 아까 첫 단추 말씀을 하셨는데 단추 매기 전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갈 건지 한번 좀 생각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좀 어떻게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어떤 목표를 삼고 어떻게 잘 후회되지 않는 매매를 할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가는 시간도 네.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8년도 첫 서들 또 첫 방송을 하시는 만큼 그런데 하지만 아침 방송 계속해서 하셨죠. 저희 신세계는 첫 방송인 만큼 이번 시간 이 시간대 거래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여전히 최고의 멘토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올해도 어김없이 선재 마스터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꾸려갈 텐데요. 자, 현재 구간의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이어서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어제장에 S&P와 나스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여력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도 역시나 상승 쪽인데요. S&P 500은 2696.75포인트에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 강보합권이고요. 나스닥도 보도록 하죠. 나스닥도 역시나 오늘 상승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습니다. 6522.25포인트로 0.11%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일까요? 현재 구간 고점에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825달러로 0.23% 가격대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죠. 골드 역시 어제장까지 좀 올라왔는데 현재 구간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317.5달러로 0.12%의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마지막으로 살펴보시죠. 크루드오일 홀로만이 0.73% 강보합권으로 60달러 후반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81달러로 현재 구간 0.75%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도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쪽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어제 두 지수 모두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2 가격대 돌파 이후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현재 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60달러 후반대까지 다시 슈팅을 이어가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미리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를 다루고 있을까요? 김경인 PD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어제장 뉴욕 증시 소식입니다. 올해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로 지금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의 전망에 대한 소식인데 고점을 찍을수록 강세 모멘텀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분석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거래에도 좀 하락으로 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올해 금융시장은 달러의 추이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은행이죠. 나티시스에서 올해 유가가 올해 8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SEB, 스웨덴에 위치한 은행인데요. 이란 원유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유가가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올해 첫 거래일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소식 함께 전달을 도와드립니다. 본장에서도 역시나 상승 쪽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도 분석적인 기사 올라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 이슈 시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한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이슈들과 뉴스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기술주 강세에 의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장 S&P와 나스닥 모두 함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현재 구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2697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유로존 정치 불안에도 테이퍼링 검토 기대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1.2 초반대 가격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20795달러로 0.26% 빠진 가격대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오일입니다. 어제 김경인 PD 통해서 이란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브리핑 도와드렸는데요. 이란 사태에 대한 우려에 지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미국 증시의 급등에도 달러 인덱스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반대로 상승을 했던 골드입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이어가고 골드 역시 고점에서 현재 밀리는 가격대죠. 1317.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세도 살펴드렸고 그에 맞는 좀 가격대와 이슈를 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글로벌 증시 기대감 속에서 우리 국내 지수도 그렇고요. 미국 주식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맞물려 있는 만큼 기업들의 좀 내용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플을 필두로 해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었던 연말 시장이었는데 어제장에서는 그 우려 완화로 인해서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그 이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빠르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홀로 다운을 치셨고요. 저희 모두 이제 업에 대한 의견을 좀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지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쪽에서는 모두 상승을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먼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김경희 PD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 선물이 좀 상승 출발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어떤 지정학적 텐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약간 경기 뉴스라든지 또 오늘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나 그리고 지금 새벽에 발표될 연준의 의사록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좀 여러 그 장소에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장에서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좀 위협하는 말로 이제 본인의 책상에 핵폭탄을 날릴 만한 그 버튼이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맞불을 놨습니다. 이제 본인의 책상에 있는 그 핵폭탄을 런치하는 버튼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 내 거가 더 커, 내 거가 더 파워풀해라고 지금 네, 맞불을 놓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 또 지금 팔레스타인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이제 이스라엘 편을 예전부터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평화롭지 않은 정세가 이어진다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좀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좀 엄포를 놓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지금 좀 여러 군데 좀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약간 좀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 이제 첫 거래일이었음에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문가들은 이 상승 모멘텀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있겠지만 이 조정이 굉장히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좀 이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썼는데 뭔가 판을 이렇게 좀 이끌어 갈 만한 실질적인 무언가가 없다면 이 상승폭이 좀 굉장히 커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2017년 같은 경우에 S&P 500은 네, 19.4%, 다우는 25.1%, 그리고 나스닥은 28.2% 상승했고요. 연초의 상승세가 이런 지난해 상승했던 것에 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의 어떤 상승 무드에 올라타는 지금의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시장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시즌적인 기대감이나 조정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경기와 연준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경기는 매우 잘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주요 지표들과 경기가 지속적으로 견고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준 또한 지나치게 공격적인 정책을 펼 어떤 실질적인 힌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변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은 어떤 개별적인 뉴스에 반응을 하거나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현재 계획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전략을 짜줬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에 좀 맞춤 흐름을 좀 이어가자라는 그런 분석이신 것 같고, 이전에 김정은과 그 트럼프, 일련의 사건도 계속해서 들어봤지만은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좀 비슷한 성향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두 분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랠리 안에서 또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면은, 작년에 기대했던 그 랠리 사상 고공행진을 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도 다시 한번 저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2697.25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현물 시장 안에서도 본장에서도 상승 여력이 엄청나게 좀 이어나가고 있는 S&P 500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해설위원님도 같은 업이셨죠? 갑자기 발문이 바뀌었네. 같은 업이셨죠? 네. 일단은 지수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큰 고민 없이 주제로 나올 때마다 위쪽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맞아요. 그 이유는 어쨌든 앞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사이클 자체가 상승하는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간혹 이제 시장에 좀 충격 내지 차익 실현을 좀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돌아서는 경기를 크게 훼손시킬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연준은 다시 한번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분명히 줄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런 시그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언제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려는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풍부하고 그리고 그 대기 매수세의 근원은 역시나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회수를 하더라도 그 유동성이 급격히 오늘 너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내일 금리 인상할 거니까 100만 원을 다 내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 참여자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믿고 시장 상승에 대부분 베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그리고 기업 이익 자체도 사실 확장기로 나아가는 턴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딱히 아래쪽으로 내려갈 만한 요인을 찾기가 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그리고 사실 모두가 환호를 해야 파티가 끝나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긴가민가? 내가 들어가도 되나? 라고 고민하는 참여자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쳐있는 그런 시간이 정말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클럽이나 아니면 나이트 가면 정말로 이제 집에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쯤이면 정말 비몽사몽하면서 모두가 취해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시간이 아니라 네. 아직까지 즐길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계속 지수는 조정받을 때마다 종목이야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지수는 지속적으로 조정받을 때마다 위쪽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같은 랠리네요. 네. 사실 파티가 네. 시작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화려한 버블은 네. 진짜로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주식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지금이 가장 고점인지 또는 정점을 달리는지 그 부분은 지나봐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해서 이 지수 높일 만한 그런 유동성 좀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전달 도와드렸고 위험자산 쪽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 여력이 나온다면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S&P 500에 대해서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저도 역시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해설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계속 좀 베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랠리가 아직 꺾이지 않았고 다만 또 하락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 역시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앞으로 올해의 모멘텀이 실현이 됐을 때 더욱더 큰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좀 재료들이 시장에서 눈에 띄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워낙 좀 상승이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좀 매수로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눌림시 매수적인 관점으로 또 함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마스터님 홀로 좀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다운이 과연 이 시장에 대해서 다운 아래쪽 하방 쪽의 의견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의견인지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어떤 의견이시죠? 네, 우선은 뭐 크게 오늘은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뭐 그림 몇 가지를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우선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뭐 전문가이고 이자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어떤 걸 매매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우선은 매수 상방에 대한 목표치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를 보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상방 제약에서 매도만 빼먹었었죠. 굉장히 큰 금액들입니다. 네. 그리고 걔네들 급락으로 많이 줬었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일봉상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매도도 우선 유럽장에 한 1달러 마무리돼서 뭐 어차피 매도로 빠질 자리도 없긴 합니다. 우선 추세 상단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열려 있고요. 대신 그렇다면 얘네들 지지력에서 오늘 배팅이 들어갈 거냐? 오늘은 뭐 작은 그림들 보자면 이 구간에서 그냥 보합 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은 구간들 보합 뛰고 있으니까 뭐 네.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 일봉상에서는 채널 구간의 중심 자리 지지하고 상단부 여력을 열어놓고 있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뭐 매수 쪽도 큰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신고가에서 눌림 구간들 한마디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눌림들은 지속적으로 눌림을 저항을 전 고점을 깨고 내려오는 그림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고점을 높이면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얘네들은 추세가 아니라 채널 보합이라는 거죠.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여가는 한마디로 우상향이라는 건 아는데 매수로 실제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네. 차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림 매수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규 매수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우선 기다렸다 신고가를 좀 더 기다렸다 차익을 보는 게 낫고요. 자, 우선 분봉 잠깐 보겠습니다. 일봉은 아셨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분봉에서는 얘네들 추세 지지력들이 11월부터 쭉 있었던 구간들이 한번 급락으로 한번 빠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이 있고 지금 새 고점을 연식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돌파하기 전에 매수로 쫓아갔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겠죠. 그 다음에 추세를 빠졌다가 저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좁은 구간 혼조세 양상을 띌 거고요. 단지 얘네들 그런 매도 쳐도 되냐? 우선 60분봉에 오늘은 뭐 중심 2평을 하나 넣습니다. 15일 2평이라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RSI가 50 이상에 있다는 거는 매도세가 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자리를 쉽게 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 자리에 막단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합을 띄고 고점을 무작위로 높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뭐 매도를 치려면 추가적인 고점 이상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눌러야지 눌림 구간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 구간에서 관망이 가장 좋은데 우선은 우리가 매수를 잡고자 할 때 매수를 잡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관망 모드에서 오히려 신고가를 올린 놈들 보고 차익을 보자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저항이냐 아니면 이 윗구간이 저항이냐 굉장히 헷갈리는 구간이 있겠죠. 네네. 자,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고점 영역에서는 돌파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직 돌파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아직 저항의 보합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고요. 전 고가와 그 전전 고가 사이에서 그냥 오늘 보합 띄는 애들로 관망 여력이 주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우선은 관망 모드에서 신고가를 테스트한 이후에 물량이 나오고 고가를 맞고 싸우는 건 별로 여력이 없습니다. 오늘 저가는 다 찍었을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고가를 쫓아가기는 좀 부담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더 추가적으로 올려놓은지를 보고 계신 게 맞고요. 네. 그렇다면 고점을 높일 때 무작정 쫓아갈 거냐. 2700선들 우선 저항점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우선은 뭐 보겠습니다. 얘네들 지지력에서
꼭지점이 꾹 생긴 다음에 얘네들이 튕겼다는 거는 얘네들이 어떤 저항점을 갖고 있겠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 구간들, 지지력들 이 기준을 잡고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걔네들 구간들이 채널 구간들, 그렇다면 우선은 이 시장이 보합이라고 가정을 둔다면요, 특별히 지수 이슈가 없고 그 다음에 새벽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 그 시점에서는 최저가를 빼고 최고가를 제외한 나머지 보합 구간 놓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걔에 대한 염려를 두고 아직은 좀 관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자리들이 뭐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게 많은데 우선은 좀 시간상 그렇죠. 우선 틱을 좀 봐보겠습니다. 네. 우선 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 새 고점 영역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었던 돌파, 지지력, 배팅이 들어가서 막혀서 눌림이 있었죠. 그 구간들 연장선상에서 막혀서 전체적인 보합이 든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 봐야 되겠죠. 자, 이 구간들 상방 제약을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 지지력 추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꼭지점들은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그 다음에 이 꼭지점들이죠. 얘네들을 연결하면 얘 고점 두 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력에 배팅이 들어간 이후에 눌림 이후에 제약을 계속 받았던 구간이죠. 네. 한마디로 매수로 가고 싶은데 매수로 갈 여력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지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향의 목적을 두고 시장은 보는 게 맞지만 얘네들을 쫓아가서 추가적인 배팅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시황적으로. 자, 그렇다면 얘네들 저항의 지지력들, 그렇다면 얘네들 지지력에 얘네들이 눌린 구간이 이런 정도 되겠죠. 그러면 눌린 매수도 이 구간 정도 왔을 때 매수를 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배팅이 있었을 때 눌림에서 매수를 받는 게 낫고, 오히려 윗구간을 빠른 시간에 높이면 차익 매물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관망에 대한 포지션이 더욱더 유효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위쪽으로 가고는 싶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제약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채널 보합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점도 높이고 싶고 또 저점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고점에 대해서 차익 매물에 대한 눌림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유효하고, 일단 보유자에 대해서는 고점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쪽으로는 2700선에 대한 고점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가격대까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자, 현재 구간은 개장 직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가격대에서 이 전의 흐름도 함께 좀 살펴드렸는데, 잠시 후 개장 이후에도 다시 한번 가격대에 따라서 흐름 살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현재 구간 전략을 짜봤습니다. 저희가 뭐 다양하게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이 의견들 잘 참고를 하셔서 현명한 대응 전략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현재 유로 FX는 뭐 달러 비교해서도 뭐 상당히 좀 많은 관심 받고 있는 상황이고, 1.2 가격 돌파 이후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구간은 어제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가격대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죠. 1.20815달러로 0.24% 빠진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업앤다운 빠르게 확인하고 난 이후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혼자 업인가요? 네, 저 업이고, 일단 모두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다운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 일단 김경윤 PD는 유로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다운 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거는 단기적인 전망에서 다운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달러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좀 네. 오랜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 차트에서도 지금 지난 9월 이후 거의 최저점을 찍었다가 오늘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지금 유로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 올해가 좀 본격적인 궤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달러가 다시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외신의 분석입니다. 특히나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통화정책 긴축 속도에 대한 전망이
다시금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3번 정도 또 금리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전부터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 개발은행이라고 하는 그 DBS 쪽에서는 미 연준 의사록이 공개되면 달러가 조금 반등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분석적인 의견인데요. 지금 이 3월에 이제 FOMC가 있을 예정인데 이게 지금 파월 의장이 이끄는 첫 FOMC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좀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는데 이 오늘 발표되는 12월 그 FOMC 의사록으로 인해서 3월부터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네.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달러가 아무래도 좀 상승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제 분석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면 ING 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보통은 투자자들을 미국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마련이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좀 기정사실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어서 지금 달러가 하락할 것이라고 본인들은 본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지금 경기 부양을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모호한 전망이 그 중에 한 요인이 되겠고 또 이제 미국 내 중간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화당이 계속해서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 추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미국 이외의 좀 다른 투자처에서 골디락스적인 기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만큼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BNP 파리바 측에서는 달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 은행 간의 달러 기금 대차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꼽았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연말이 다가오면은 유럽 쪽에서는 을의 그 대차 쪽 정리를 위해서 달러를 매입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지금 아무래도 달러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면서 유로 대비 달러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트렌드가 이제는 뒤집히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뭐 연준의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좀 달러가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유로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달러 대비해서 유로 오늘은 좀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올해 달러에 대한 약세 흐름 기조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는 상방적으로 좀 큰 흐름에서 계속해서 전망과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연초에 대한 시장을 좀 떼놓고 봤을 때 앞으로 달러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 3월에 FOMC를 두고 좀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달러 강세를 더욱더 부추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과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아직은 가능성이 많이 좀 열려 있지 않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유로에 대해서 오늘 다운의 의견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역시나 해설위원님도 오늘 다운 의견 주셨어요. 예. 네. 일단은 앞서 피디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거의 네.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12월 27일이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작년이요? 네, 작년이죠. 지난 시간이자 작년이죠. 예. 그때 이제 1.1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맞아요. 이제 좀 기억이 말씀을 납니다. 드렸는데 결국에 네. 이제 좀 돌파를 했고요. 사실 지난 7월달, 8월달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1.17이랑 그다음에 1.2 요 사이의 박스권을 일단은 뭐 돌파를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더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한 이유는 앞서 이제 피디님이 워낙 뭐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그 달러 강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모두 예상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하니까 달러 강세지? 그럼 유로 약세인가?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 테이퍼링 관련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
하면은 유럽도 사실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히 1 더하기 2가 3이 되는 그런 그림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운을 누른 건 이제 단기적으로 1.2를 돌파를 했다가 한 번 정도는 쉬어 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네. 여기서 좀 많이 눌리면 사실 1.2까지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어쨌든 여기를 지켜내 주면은 유로가 단기간에 그렇게 약세 흐름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네. 오늘은 다운이지만 좀 긴 흐름에서는 위쪽으로, 눌림 시에는 위쪽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김경희 PD와 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정석적인 그런 전략이 또 시장의 뭐 분석을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고점 뭐 지난 시간에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 이 상승에 대한 방향성, 그 이후 또 오늘의 좀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 홀로 업에 대한 의견을 지었습니다. 이 업은 저는 매수예요. 왜냐면은 저도 앞서서 두 분과 마찬가지로 고점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고점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현재 가격대에서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적으로 좀 고점까지 좀 가져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1.2 돌파 이후 유로FX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이 가격대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오늘 아침 시황부터 여러분들에게 유로FX 전략을 짜주신 마스터님 역시 오늘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의견이죠? 네, 우선 뭐 달러 인덱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달러 인덱스 저희가 2일날 시작되면서부터 이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반등 여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제 뭐 아직 저가는 추가적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일봉상에서 이런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눌림 가능성을 좀 더 열고 보는 게 낫겠죠. 하지만 우선은 뭐 올해 초에 막 시작되면서부터 장들이 반등해 보여서 저희는 양 이틀 동안 달러 인덱스 매수 쪽으로 배팅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를 뒤집으면 유로 달러하고 비슷한 그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로 달러를 저희가 위에서 고점에서 매도를 한번 어제 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매도를 쳤었습니다.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추세 저항들 놓여 있는 구간들에 있고요. 한마디로 추세가 가고 있고 추세가 다 살아 있는데 걔네들이 추가 여력이 세지 않고 그 다음에 보합장에 들어있다.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단부 제약에 다 걸려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시기적으로는 계속 눌림을 보고 있고 그 구간들 수익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어제도 네. 컸고요. 오늘 뭐 이래저래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매수를 잡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눌렸을 때요. 네, 그래서 여러 방에서 네. 다양하게 계속 제가 질문들이 올라오죠. 네, 이랬거든요. 네. 오늘 내일까지는 되도록이면 목적지 갈 때까지는 매수 잡지 말자. 반등 기다렸다 계속 매도만 치자 이랬는데도 동시에 한 세 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 구간에서 뭐 17시죠. 오후 5시에 계속 이 자리에서 매수를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먹을 건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죠. 네네. 자, 그런데 5시에 보자면 이 구간들 쌍저점이 있는 구간들을 2번, 3번이나 건드리고 밀린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자, 유럽장에 올렸다. 그리고 빠졌다. 미국 애들이 올리려고 시도했으나 고점을 높이지 못했어요. 그거 다시 빠졌어요. 미국 애들이 다시 시도해서 고점을 높였는데 또 전고점을 지지 못하고 저항 맞고 빠졌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 애들이 또 올리려고 했는데 고점을 못 높였어요. 네. 그리고 빠졌죠. 이 지지력을 뺐단 말이죠. 네. 그리고 유럽장이 개장되면서 얘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빠졌네요. 실패해요. 네. 근데 왜 여기서 매수를 잡습니까? 그러네요. 그랬거든요. 잡지 네네. 마라. 안착한 다음에 잡던지 아니면 매도를 더 열고 눌림에서 매수를 잡으라. 자, 이 자리부터는 아까 오기 전에 매수 반등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눌리면 이 자리들 매수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2자리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먹어야 될지 봐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먹을 자리는 봐도 미장 전에
이 어려운 구간을 돌파하겠습니까? 그럼 먹을 게 별로 힘들죠. 없죠. 네. 당연히 매수를 잡으려면 더 내려놓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 잡으신 분들 다 약수이청하고 마무리 지으라 그랬거든요. 그 아래 구간부터 다시 1시간 동안 보합을 뛰다가 이제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 골드도 같이 움직였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렇습니다. 이 구간들 여러분들이 추세 지지력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배팅한 걸 이해를 해요. 하지만 두 번째 그림도 내가 뭘 먹을 건지, 먹을 수 있을 건지를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보합권으로 다시 들어온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그림들은 뭐죠? 이 구간 안에서 보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매수는 하단부 지지력에서 받는 게 낫고요. 걔네들 추세를 지키는지 보면서 걔네들 배팅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 보지 않더라도 가로저항점 지지력에 하단부 지지력 있죠. 네. 그 다음에 얘네들 매물대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심부터 하단부에서 매수를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단기 저항점들이 있을 때는요. 그래서 걔네들을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지금 구간들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이 있으면 매수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그렇다면 오늘은 좀 더 매도의 가능성을 열고 보는 게 좋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를 말씀드리자면 네. 얘네들은 91.710대 지지가 되면 92.170대까지 열 수 있는 매수 배팅 가능성이 있다. 힘은 적고요. 주기는 매도로 빠지려고 하더라도 우선은 얘네들 버티고 싸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로 이 자리까지 다 못 가더라도 네. 지금 자체에서 바로 빠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될 거라고 보고 우선은 추세로 밀었던 구간들 이 구간에서 추세 저항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죠. 그게 2일부터 올려놓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반등을 시도하고 저항을 지지하고 보합권에 든 거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그냥 보합권 영역에서 지표나 이슈를 기다리는 구간이다. 그건 완벽하게 채널이죠. 네. 그렇게 가정을 하고 만들어 보면 완벽한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검증하면서 아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 구간에서 절반 구간을 나누는 중간 지지력을 주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매도를 쳐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가다가 한마디로 얘네들 뒤집으면 좀 더 매도로 내려왔을 때 유로를 매수를 잡는 게 유효하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매도를 열어놓으시고 저가 네.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 하고 싶으시면 걔네들을 노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로 FX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들 최근의 추세를 좀 설명을 도와드리면은 고점에 대해서 상방 제약의 눌림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세요. 이때 눌렸을 때 좀 매수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더욱더 확실한 눌림 시 매수적인 관점이 유효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상방 제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시고 매도적인 관점이 유효한 부분으로 다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이런 추세가 뭐 각 종목들별로 좀 비슷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오늘 유로FX 설명을 해주신 그 전략을 또 다른 종목에도 좀 다시 적용을 하셔서 전략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유로FX까지 저희가 전략을 짜 드렸고요. 자, 지금 시간이 38분, 이제 오늘의 미국 증시 개장 이후 8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미국 증시 개장 이후 시세 어떻게 변했을까?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이틀째 개장인데요. 지금 개장을 하고 난 이후도 S&P 500에 대해서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2,700선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1%까지 올라가면서 2,700선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S&P 비교해서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6,544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0.43% 강보합권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본장에서도 상승 출발을 하면서 특히나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본 유로FX 다시 보시죠. 자, 유로FX는 앞서서 마스톤이 말씀해줬던 것처럼 오늘 좀 하락세가 더욱더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8%가 빠진 가격대로 1.20760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지금 1,418.4달러로 0.05%의 약보합권입니다. 이전에 하락세에 비교해서는 좀 다시 좀 만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아직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골드시스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요, 더욱더 고점 높여가고 있네요. 이전에 저희가 일부 오프닝했을 때 60달러, 80달러 부근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은 60.95까지 올라가면서 0.96%의 상승 여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승세라면 61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오일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양 지수 S&P와 S&P 500과 나스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장 역시나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유로팩스는 이전보다 가격대가 더욱더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크루드오일은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개장 이후 현재 구간 개장 이슈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PD 개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나스닥과 S&P 500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또 오늘도 강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이런 상승에는 아무래도 반도체주의 상승이 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AMD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각각 5% 그리고 2.6% 상승하면서 좀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AMD의 상승에는 한 이제 기사가 발단이 됐다라고 하는데, 더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제 언론에서 어떤 리포트를 보도를 했는데, 이 인텔 쪽에서의 어떤 보안상 결함을 지적하는 기사를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눅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 체제를 좀 보안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덧붙였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 반도체주가 동시에 좀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게 인텔에게는 좀 좋지 않은 보도였기 때문에 인텔 주가는 2% 정도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S&P 500 역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기술주가 좀 힘을 쓰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술 섹터가 지금 0.5%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한 16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도체주의 상승에 최고치 경신을 했다라는 속보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고 현재 이슈도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요. 네, 바로 크루드오일입니다. 방금 전에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60달러 후반대까지 점프하면서 61달러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네, 크루드오일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또 마스터님 홀로 다운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확인이 되셨네요. 지금 업에 대해서 3명의 의견이고 마스터님 홀로 다운 의견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자, 우선은 저희가 지금 제가 오기 전에 61.10 손절에 95 매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선은 1차 네. 지지력대 90이고요. 5티 90자리 8990 깨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 손절은 유지하시고요. 목표는 60.65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그림 좀 볼게요. 네. 자, 우선은 추세를 넘어갔고, 그 다음에 어제 구간 보합들이 있어서 우리가 50핍 내외의 보합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세는 매수로 다 인정하는 그림들이죠. 인정하는 그림들인데, 이제 뭘 먹어야 되냐 해서 이제 또 어제 저희는 이제 매도를 쳐서 얘네들을 상공까지 먹고, 그 다음에 새벽녘에 1, 2자리 잘 못 깰 것 같으니까 이 구간까지를 보라. 그래서 정확하게 10, 11자리까지 왔고요. 그래서 어제 4, 5 매도 하나, 그 다음에 위에 80 손절에 얘네들 최고점 매도 하나, 그래서 30까지 목표. 그 다음에 네. 50 재매도에 분할은 6, 7 대기하고 다시 10까지 끌고 가는 매도를 쳐서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얘네들을 원래 보합을 노렸었는데, 네. 그래서 40대, 그 다음에 5자리 이렇게 매도를 쳤는데 한 1, 200불? 1, 200달러 정도 주고 얘네들이 올라가서 한번 익점 못 하신 분들 버리고 다시 95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이미 네. 한 10개 정도 수익이 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얘네들 지금 상단부 제약에서 그냥 우선 보합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우선 지표 발표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 깨는지를 우선 보셔야 되고,
90 깨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61.10에다는 손절을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매수 강한 애들은 90 자리하고 65 두 자리를 지키고 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도 애들은 얘네들 안착 못하는 걸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손절 잡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단부 제약에 이제 지표 발표 때 얘네들이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이 구간들 상단부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휩소 가정하고 걔네들까지만 막아내고 싸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안착해버리면 오늘은 매도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0910 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은 확보하고 싸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 저항점들이 지금 이 구간들이죠. 분봉에서의 저항점들입니다. 그래서 지표 전에 얘네들이 안착해서 얘네들 돌파해서 싸울 거냐 아니면 여기서 막혀서 보합될 거냐의 마지막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는 우선 안착 전에 얘네들은 쫓아가기보다는 추세는 내일 볼 거고요. 손절 라인 나가버렸네요. 딱 지금 61.16이죠. 자, 그래도 쫓아가지 마시고요. 1까지 가네요. 네네네. 그리고 얘네들이 그렇다면 내일 지표 발표가 있죠. 그럼 추세 상단부 제약의 위에 추세 저항들 보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표 발표 때 얘네들 안착하냐 이거죠. 그러면 우선은 얘네들이 윗구간들을 10을 치고 놀고 있는데 우선은 저항점에 건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추가적인 매도를 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추가적인 매수도 보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분봉상에서 저항들을 갖고 있고요. 자, 잠깐 볼까요? 네. 우선 얘 구간들 지지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 제약들이 있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이 구간들 저항들 그렇죠? 네. 이 구간들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스캘핑으로 얘네들 단타 구간에서 한 10개 정도 손절을 잡고 얘네들을 배팅할 수 있으나 얘네들 윗구간을 쫓아가는 건 그냥 무리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착하는 거는 지표 때 본다. 그래서 안착한 건 지표 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표 전에 얘네들이 돌파를 약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대로 지지가 되고 내일 지표 때도 지지가 된다면 이 아래 구간을 버리고 이 윗 구간부터 싸우면 되겠죠. 그래서 돌파해서 쫓아가는 애들을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에서 채널 상단부 근처 놀고 있는 애들 여전히 쫓아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추가적으로 한 번씩 주다가 이렇게 배팅이 들어가더라도 우선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우선 내일 지표를 보고 지지력 확보해서 추가적인 배팅을 보시라. 그래서 우선은 셰일가스하고 네. 뭐 이란의 리스크 때문에 지속적으로 얘네들 매수 배팅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차익 매물의 실현을 항상 조심하시고 네. 지표에 돌파 안착의 지지력 확보해서 배팅을 들어가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61.06달러로 다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좀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차익에 대해서 고점에 대해서 차익 매물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내일에 대해서 이제 또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좀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좀 전략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순간에 크루드 오일 전략을 또 맞선이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짜드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또 매매하시거나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세 번째 이슈 점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나머지 또 출연진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골드 역시 잠시 후 2부에서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48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1부에서 다양한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2부에서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